네, 오늘의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도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최근에 확진자 수는 좀 어느 정도 추이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이제 주말을 좀 지나서 이제 두 자리 확진자 수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정부 발표는 우선 검사의 어떤 모수가 좀 줄어들어서 일단 두 자리 수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개편안은 일단은 그 영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이제 신경을 써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2단계부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자 일단 영업에 전반적으로 중점을 둬서 세부적으로 좀 0.5단계씩 쪼개서 나누어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가운데 이제 거리두기 세부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5단계씩 쪼개고 있죠. 0.5단계씩 쪼개서 거리두기의 세부 단계를 좀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2단계부터는 일단 영업은 할 수 있대.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생겼는데요. 전국 확진자가 300명 그리고 일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일단은 그 2단계 조치가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권역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권역이라고 하면 광역시권에서 1.5단계 유행이 일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제 2단계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2단계부터 또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영업에 방점을 둔 그런 상황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더 주식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세부 조정안은 좀 소상공인을 위한 세부 조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2단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연내 또 백신 플러스 미대선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좀 연내 임상 완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관련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가장 빨리 연내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선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종목들이 여러 개는 있지만 사실상 약간 인맥 관련주 이런 흐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확실한 좀 진짜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ST팜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메신저 RNA에 대한 관련 백신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예,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mRNA, 메신저 RNA 백신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ST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작지만은 지금 선언을 한 만큼 메신저 RNA에 대한 CMO 사업에 대한 영역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RNA는 사실 올리고 핵산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이 이제 계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세계 1위의 올리고 핵산 생산 설비를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수혜를 고선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많이 사실 백신과 더불어서 면역 보강제가 병용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보강제가 CPG라고 부르는데 이 CPG도 역시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지죠. 이 부분 역시도 ST팜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면역 보강제에 대한 소식이 좀 들린다면은 백신과 더불어서 같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또 백신, 언택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컨택트를 좀 주목을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주 중에는 ST팜에 관심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백신, 치료제 어느 정도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국내는 사실 백신 개발보다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셀트리온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난 9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해서 임상 2상, 3상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은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임상 2상을 현재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 관련된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큰 두 개의 회사에서 나오는 치료제들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치료제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네요. 셀트리온 그리고 대웅제약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거리두기 세부나 7일부터 이어진다고 하는데 비대면이 다시금 탄력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언택트 주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백신 관련된 종목과 컨택트주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주가의 흐름도 역시나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여행주라든지 항공업종 그리고 기존의 어떤 IT뿐만이 아니고 화학 같은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이런 업종들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택트라고 이제 좀 큰 폭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중심으로 저가권에서 한번 중기적 관점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의 기대감을 안고 이제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여기에다가 또 경기 민감주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ST팜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T팜이 이제 81,300원으로 이제 9월 16일 날 81,000원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잘 버티다가 시장이 좀 깨지면서 주가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제 주가가 깨졌을 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가격 조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좀 싸졌을 때가 좀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ST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뉴스가 한 4-5개 정도는 난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정하는 우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래서 좀 ST팜 같은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및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고 핵산에 대한 CMO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메신저 RNA뿐만이 아니고 올리고 핵산 관련된 RNA 치료제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ST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RNA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과 함께 화이자 백신이 연내에 가장 빨리 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에 대한 생산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보강제 CPG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시장에서 재료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의 IR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이 CPG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핵산에 대한 면역 보강제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부분들도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아마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이 면역 보강제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에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면역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면역 보강제가 계속 병용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가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에이즈 관련된 치료제들도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임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ST팜 지금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자, 매수 가격은 현재 6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는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보려고 했는데 좀 목표를 좀 상향시켜서 15만 원 정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은 이제 1등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백신 관련 조안에서 ST팜이었습니다. 면역 보강제에 대한 수요감 여기에 더불어서 대장암 에이즈 치료제의 임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네요. 현재 시점 좀 가격 조정 받았을 때 투자하시는 거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동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